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얼굴이 땡땡 붓거나 아니면 잇몸이 붓는 그것 때문에 고름이 철철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가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하는데 발치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치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그 치아가 정말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알아보시고 그 치아를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 편인데,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이 포커싱을 어디에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성공 확률이 몇 프로냐,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기간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근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요즘 워낙 싸게 하는 곳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발치 임플란트 하는 게 차라리 그 비용과 고생이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이제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치과에서 마찬가지로 발치 진단을 받고 조금 어려운 상황은 맞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치료를 권유해 드린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해 본 케이스이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받고 한 2년 정도 경과 관찰까지 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어금니 쪽이 부어요. 어금니 쪽이 자꾸 얼굴이 붓고, 다른 병원에서는 살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5일 전부터 왼쪽 아래 어금니 잇몸이 붓는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제 이치아인 것 같고,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발치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부어 있죠. 이 염증이 좀 크기가 거의 머리 크기보다도 더 크죠. 아웃라인을 보면. 그래서 염증 크기가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뭔가 크기가 작은 경우보다는 잘 안 나을 것 같은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만 봐도 신경치료를 해놓은 거를, 신경치료가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신경치료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신경치료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염증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환자분은 계속 불편해 하시고 이제 얼굴도 붓고 이러니까 발치 진단을 하셨는데, 이제 환자분이 음, 오신 거예요, 저희 병원을. 그래서 이제 염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 건데, 일단은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 이 염증. 한마디로 염증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잇몸 고름 이런 거는 세균 문제인데, 이 세균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를 갖다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뿌리 끝에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염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세균이 이 신경관 내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관 내부에서부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진단이 이렇게 됐으면 신경관 내부를 재치료를 해봐야 되겠죠. 재치료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재신경치료예요. 하지만 염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는 저희가 재신경치료 한다고 100% 성공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재신경치료를 해보고, 만약에 저희가 치료를 해도 이 염증이 낫지 않고 여기에 뼈가 안 생긴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치근단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신경 치료하고 다시 크라운을 씌우고 치근단 수술하는 그 비용을 플러스를 해보면, 치료 기간과 이제 치료 비용을 플러스 해보면 과연 임플란트보다
낫냐 라고 이제 고민을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죠.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만 보면은 임플란트 뽑고 하는 게 뭐 골치도 안 아프고 쉬울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은 최대한 내 치아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거에 납득이 갔기 때문에 재치료를 하기로 하셨어요. 자, 뜯어봤더니 이 안쪽에 일단 코어 부분이 아말감으로 되어 있죠. 아말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치아랑 아말감 사이로 얼마든지 다시 세균 유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충치가 또 생기고 있고, 이 안쪽을 접근을 해봤더니 신경관이 치료가 이게 어떤 재료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를 하는 GP, 거타포차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얀색 재료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 이거를 지저분해졌다, 심하게 오염이 돼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눈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다는 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다는 거겠어요. 세균이 엄청 많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이 하고 일단 재신경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이 치아가, 본인 치아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40-50% 본인 치아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도 세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기둥도 이렇게 하나 세워서 일단은 크라운 마무리를 한 거죠. 환자분의 증상은 소실됐어요. 얼굴 붓기도 빠졌고 씹을 때 아픈 증상도 없고 증상이 소실됐기 때문에 일단 크라운은 씌우는 거예요. 증상이 애매하면 임시치아 상태에서 좀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크라운 씌운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오셔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 크라운 씌운 상태인데 뿌리 끝에 염증은 완벽하게 나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환자분의 양상이 나왔죠. 환자분의 증상이 개선이 됐고, 처음에 씹을 때 아프고 고름 나오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염증이 하지만 정말 성공을 하려면 6개월, 1년 후에 이 부분이 뼈로 차는 게 관찰이 돼야 정말 성공이다. 만약에 그게 안 차면 그때는 치근단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근단 수술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천미경으로 더군다나. 왜냐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경과 관찰을 했는데, 자, 2년 후에 오셨어요. 이 환자분 지금 이 염증 어떻게 됐죠? 저는 뼈 이식을 한 적도 없고 이 부분을 갖다가 뭐 긁어내는 수술적인 방법을 한 적이 없지만 뼈 이식 없이 우리 몸이 뼈를 만드는 거예요. 몸이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과 관찰을 하고, 저희가 이제 치과에 오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환자분들이 봐도 딱 봤을 때 이 검은 게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처음에 발치를 했으면 어쩔 뻔 했을까요? 라는 생각도 하면서 치료 전 사진이고 치료 후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찬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찬 경우에는 치근단 수술 할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냥 재신경 치료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치아를 몇 년 쓸까요? 라고 이제 이걸 물어보면 과연 이거를 몇 년 못 쓰고 발치 쪽으로 가겠다고 진단을 하는 치과 의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도 열심히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체크업을 받고 계시는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안 좋을 때의 상황이 결국에는 살림론직의 치료를 포커싱을 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치료를 한 거는 단순히 깨끗이 한 것밖에는 없죠. 근데 이제 환자의 몸이 치유를 잘 한 거고,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또 다른 치아들도 문제 안 생기게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안 되는 거는 빨리 발치 임플란트 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세요. 재치료는 특히나. 그래서 이런 영상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아마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